오늘 저희가 청문회를 마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일하시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안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 지난 정부에서 좀 지체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국산 신약이 37호, 38호가 승인이 되고 또 기술 수출 규모가 8조 원대를 웃도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제3차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종합 계획에 따르면 그 2025년도에 올해죠. 약 1조 원 정도의 그 출자 펀드를 보건복지부가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분명히 뭐 어느 정보를 떠나서 계속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체된 부분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보고는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그 제약바이오가 또 공약에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서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진행 상황과 개선 방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 그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인력도 한 7천 명을 늘리겠다. 행안부랑 또 협의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많은 또 지역에 그 어떤 보건 관련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또 복지 인프라 이거 늘어나야 되는데 뭐 주거 지원까지 포함해서 또그 국토부랑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제정된 법에 이런 어떤 돌봄과 관련해서 어떤 그때는 계획을 세울 때는 지난 정부에서 사실 노인만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저출산고령사 위원회가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원래 이제 그 돌봄과 관련한 사업을 어르신과 그다음에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확대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돌봄 보장위원회를 뭐 대통령실에 하든지 총리실에 하든지 그걸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좀 시급하게 좀 정비를 하고 시행령 같은 거를 정비를 해서 이것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만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자원들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틈새 돌봄도 해야 되고 네. 특히 재택의료센터 같은 것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택의료센터. 예. 노인 그리고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고 생존을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서비스를 조정을 하는 역할도 사례관리를 해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게 아마 의료라는 부분과 또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복지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좀 촘촘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공공 돌봄을 제공하던 그 사회서비스원법이 있는데 지난 정부 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상당히 좀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민간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정책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됐는데 사회 서비스원의 원래 기능인 공공 어떤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 서비스원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돌봄 통합지원법도 중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원 부분도 꼭 들여다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 개정안 발의했다라는 거는 보고를 받았고요. 네. 좀 더 그 안착할 수 있고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입법할 때 살펴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임신 중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2019년 4월에 나서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죄가 비범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낙태 대신에 임신 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해라. 그리고 약물에 의한 낙태, 그 임신 중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강구해라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한테. 네. 근데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지금 바로 답변하시지는 마시고요. 좀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복지부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하느라고 힘들었죠. 또 의료 대란 하느라고 힘들었죠. 올해 사무관만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그 임신 중지라는 용어가 더 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또 사회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의견을 좀 더 모아보겠고요. 인권위 권고에 대한 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마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을 좀 연계해서 개정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입법 미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단축할 수 있게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잘 유념해서 직원들이 좀 합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